안녕, 표현해야. 오늘 볼 나는 비단길로 간다는 6학년 2학기 8단원 작품으로 경험하기에 실린 책이야. 제법 긴 책이라 교과서에는 네 번째 소제목인 대상주 홍라 부분만 나와. 줄거리는 간단하게 소개할게. 교과서에 나온 부분은 이야기의 시작 부분에 해당해. 이야기의 배경과 홍라가 왜 교역길에 오르게 됐는지를 알려주지. 가운데엔 고생길이 뻔한 교역길에서 홍라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가 나오고, 끝엔 교역을 끝내고 돌아와서 홍라가 찾은 자신만의 길에 대한 얘기로 마무리돼. 책 속에서 생각할 거리는 네 가지야. 첫 번째, 교역을 통한 홍라의 변화야. 예전에도 어머니를 따라 교역길에 따라가 본 적은 있지만 홍라가 신경 쓸 일 같은 건 없었지. 주신타와 처음 만났을 때를 떠올려 보면 무슨 일이든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고 볼 수도 있겠어. 미숙한 대상주지만 포기하거나 아버지에게 의지하지 않고 이번 교역을 다녀온 뒤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게 돼. 쉽고 안전한 방법을 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홍라는 고생을 사서 했을까? 두 번째로는 홍라의 주변 인물을 빼놓을 수 없겠어. 어머니의 호위무사였던 친샤, 목숨을 건 수습 천문생 월보, 부를 포기하고 승려가 되겠다는 주신타, 그리고 복수의 칼날을 갈아온 빈영자까지 모두 홍라에게 큰 영향을 끼친 사람들이었지. 세 번째는 인물을 비교해 볼 건데 금시상단의 대상주였던 홍라의 어머니와 흑수 말가린인 아버지의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주신타와 그의 아버지 섭씨 영감은 어떻게 달랐는지도 한번 생각해봐. 마지막은 홍라의 교역길에 대한 평가야. 홍라가 처음 계획했던 대로 일이 풀리진 않았어. 그렇다면 과연 그건 실패였을까? 책과 관련된 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생각해보자. 먼저, 어떤 일을 책임지고 해본 적이 있니? 홍라는 어른도 하기 힘든 큰 상단의 우두머리 역할이었지만 꼭 그렇게 크고 거창한 책임이 아니어도 괜찮아. 내가 맡은 일을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에 옮긴 경험이면 충분해. 그때 기분이 어땠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떠올려 보는 거야. 다음으로 홍라에게는 믿을 만한 자기 편이 있었어. 그래서 낯설고 두려웠지만 모험을 떠날 수 있었지. 너한테도 그렇게 항상 믿고 응원해주는 너의 편이 있니? 가족도 좋고 선생님이나 친구도 좋아. 오늘 책 밖에서 생각을 넓혀볼 주제도 두 가지야. 첫 번째는 역경인데, 역경이란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불행한 경우나 환경을 말해. 그렇다면 당연히 역경을 반기는 사람은 없겠지? 하지만 이걸 이겨내면 더 성장할 수 있지. 다소 막연하지만 그만큼 평소에는 생각하지 않는 주제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생각해봐. 두 번째는 비단길에 대해서야. 실크로드라고도 하지. 고대 중국과 서역 각국 간의 무역도 하고 정치, 경제, 문화를 이어준 교통로를 통틀어 일컫는 말이야. 이때 대표적인 무역 품목이 바로 비단이었대. 이렇게 역사적 배경이 깔린 책을 읽고 나면 역사를 그냥 공부할 때보다 훨씬 와닿더라. 안 그래? 오늘 더 생각할 거리는 교과서에 나온 활동들을 가져왔어. 하나는 인상 깊은 장면을 생각해 보는 거야. 이런 이야기책은 내용을 익히고 외우기 위해 읽는 게 아니잖아. 독서가 간접 경험이 되려면 정말로 내가 책 속 등장인물이라고 생각하고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서 읽어야 해. 다 읽은 뒤에도 떠오르는 모습이 바로 인상 깊은 장면이지. 마지막 생각할 거리는 질문하기야. 교과서에서는 이야기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으로 구분하더라. 이야기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은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긴장감이 도는 부분은 어디인지 등 책 내용, 특히 큰 흐름에 관한 거지. 이야기 내용을 추론하는 질문은 제목에서 홍라를 대상주라고 부른 이유라든지, 빈영자가 함께 간다고 하자 애써 엄한 표정을 지은 이유 등 이 부분에서 등장인물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이렇게 왜를 넣어서 질문을 만들어봐. 나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얘가 평소엔 이러지 않았는데, 이렇게 접근해 보는 것도 좋겠다. 친구들 생각을 알고 싶은 질문은 자신이 홍라라면 장안으로 길을 떠날 때 어떤 마음일지,
교역을 하러 떠나는 홍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인지 이렇게 감상이나 짐작, 상상하는 내용으로 만들어봐. 교과서에 나오는 마지막 활동은 자신의 경험을 떠올리며 독서 감상문 쓰기야. 그래서 오늘은 글감을 좀 많이 뽑았지. 오늘도 모아서 독후감 글감을 골라볼까? 오늘은 글감 4개짜리로 2가지 버전, 그리고 남은 글감 3개로도 독후감 한 편을 쓸 수 있도록 총 3가지로 구성해 볼게. 첫 번째 구성입니다. 내가 맡았던 책임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해 그것과 비교하면 홍라의 책임은 어땠는지, 그 책임감 때문에 홍라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를 쓰고 역경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연결하는 거야. 마지막으로 홍라가 무거운 책임감과 고된 역경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준 주변 인물에 대해 언급하면서 나도 믿을 만한 내 편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힘든 일이든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신감을 내비치는 걸로 마무리해봐. 두 번째 구성은 비단길이라는 이 책의 배경에 대해 써보자. 지금이라면 훨씬 빠르고 편하게 갈 수 있겠지만 책에서는 홍라가 열흘이 넘도록 말을 타고 달렸던 길이야. 그 다음에는 홍라의 어머니와 아버지, 주신타와 섭씨 영감을 간단히 소개하면서 이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떻게 달랐는지, 그리고 넌 누구의 생각에 동의하는지를 쓰는 거지. 그런 다음 홍라는 이런 뚜렷한 주관이 없었지만 교역길을 통해 자신만의 길을 찾았으니 실패한 게 아니라고 연결하면 어떨까? 마무리는 네가 직접 만든 질문에 스스로 답을 내려보는 거야. 이때는 이야기의 구조를 확인하는 질문보다는 이야기의 내용을 추론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 질문이 좋겠지. 궁금증이 생긴 배경을 먼저 설명하고 맨 마지막 문장에다 툭 질문을 던지고 끝내는 방식도 괜찮을 듯해. 세 번째 구성은 제일 처음엔 줄거리를 소개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 마지막엔 홍라의 주변 인물 중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람에 대해 써봐. 책 전체에 걸친 내용에서 시작해 점점 범위를 좁혀가며 쓰는 거지. 오늘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엄청 길어졌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마워요.